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도 땅 투자 시작부터 성공하는 법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차적으로 투자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희소성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이죠. 쉽게 다른 표현하면 원금사수이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성공은 원금사수예요. 안정성, 무조건 확실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거여야 한다라는 거 투자의 원칙이요. 성공을 하려고 하신다면, 근데 부동산의 원칙은 입지예요. 제가 이렇게 자산관리를 부동산 상품으로 하다 보면 정말 전문가보다 정말 더 똑똑하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부동산 진짜 입지 말고요. 땅 가격, 땅 평수, 땅 모양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셔도 입지 말고 모든 건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는 게 너무 많으셔도 참 이게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전문가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귀한 돈으로 일생일대 정말 마지막 기회를 또 현재까지 정말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돈이 되는 땅, 돈이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입지에 돈이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하게 서류로 검증되어 있는 땅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자 해요. 그걸 알고 싶어도 지금 이 시간도 정보를 찾고 있으시다가 저를 알게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땅, 돈이 되는 땅, 그 땅을 선별해내는 방법,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이 2020년도의 정치경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 가장 안전한지, 그리고 가장 확실한지, 그리고 일자리가, 인구가 계속 밀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 어딘지, 수많은 개발 계획 중에서 도대체 나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만 똑같은 기간 안에 똑같은 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지키고 계속 수입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고, 가장 빠르게 또 수익을 볼 수 있고, 임대 수입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게 관점이,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제 의미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되고 이 타이밍에 안 사면 다음에 못 사는 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지, 언제든지 조금만 기다리면 살 수 있는 땅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 그때, 그 개발 계획의 때에, 개발 단계의 때에 구입할 수 있는 땅들이 정해, 언젠간 여러분들이 멀지 않았어요. 새만금의 건축용지, 도시지역 안에 땅을 못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오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전체 물건을 다 아우러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할 때 가장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그 땅을 확보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제가 해드려야 하는 저의 사명감이고 저의 책임감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둘째 문제이고, 저는 제 역할, 제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돈 되고 성공하고 안전하고 빠르고 확실한 것을 해주는 게 저는 돈이 되는 거. 지금 사서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 자리를 저는 그 매물을 찾아드리는 게, 전체 매물에서 그 매물을 찾아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투자 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중개가, 단순 중개가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투자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장 지금 2020년도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가치 있는 땅에 투자해서 그걸로 안정적인 인생을,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드리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관점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의 원칙은 희소성의 원칙. 희소한 것을 사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희소한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죠. 돈처럼, 원화처럼, 금처럼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생산해낼 수 있는 것, 언젠가 가치가 하락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생산해내지 못했고 유일무이하고 그 자리 그 위치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땅의 입지,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을 확보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인생도, 대대손손이 먹고 사는 문제가 4차 산업 시대에 그 불안하고 일자리 없고 저경기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땅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정치, 경제, 외교, 금융부터 또 뭐 산업, 기술 등 그 모든 전체를 아울러서 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그리고 입지 분석을 해서 최고의 입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최상의 조건에, 여러분의 조건은 투자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는 땅을 추천해드리는 게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투자 전문가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타협해서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한 희소성과 안정성이고요.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부동산의 원칙은 입지예요. 그래서 저는 입지 말고는 다른 걸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뭐 가격이든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이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합리적인 선에서 입지만 중점적으로 본다. 입지가 탁월한 자리일 때 저는 다른 것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개인이 투자할 때는 입지가 좋지만 여러 가지 또 따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입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것들, 기타들을 따지게 되는 게 있지만, 전문가는 입지 외에 나머지 합리적인 거에 반해서 입지가 탁월하다고 하면 입지 말고 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근데 부동산 중에서 땅을 투자한다, 그것도 개발하는 땅을 투자한다, 그러면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그 땅이, 내가 사는 땅이 원래 법으로 건물이 건축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에 개발되는 땅이어야 해요. 내가 사는 땅이 개발이 되는 땅이어야 돼요. 도시화가 되고 신도시가 될 때 개발이 되는 용도에 허가되어 있는 땅을 사야 그게 가능한 거죠.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아니죠. 이건 조금 이렇게 단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입지가 탁월한 자리에 개발이 허가되어 있는 땅을 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초보자인 분을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용도의 땅들이 보통 개발지는 일반 주거의 용도의 땅을 만들 수가 있는 게 거의 99%예요. 어쩌다 한번 관광지 빼고는 상업용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종을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이종도 아주 드물다는 거. 이종 일반 주거 같은 거. 제가 용도를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자연녹지, 싼 땅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거 아시죠? 입지 중심으로 얘기하고 나는 입지를 못 보는 왕초보자라고 할 때 용도를 먼저 보고 분별하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개발지는 허허벌판이지 지금 현재 논전으로 쓰고 있지 아무것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길만 있고 진짜 심란하게 아주 아주 작은 도로에 뭐 논밭으로 있다 보니까 야 진짜 여기가 도시가 개발되겠어? 요 정도로 심란하죠. 그래서 개발지는 정보가 있어야 땅을 정말 입지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정보를 보고 개발계획 정보를 보면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개발계획이 없는 건 그냥 도로에 붙은 땅이에요. 심란한 논밭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모은 돈을 투자하기에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왜? 눈에 보이지? 이때까지 눈에 보는 투자만 해봤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발이 되는 용도의 땅을 확보하시라는 얘기 드리겠어요. 대부분 신도시 개발 지역이 일반 주거지로 노란색 땅으로 허가가 돼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1단계적으로 얘기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것 정도는 확인하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무리 개발이 되는 땅이면 뭐예요? 허가돼 있으면 뭐예요? 그 지역에 개발 계획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용도의 땅이라고 해도 개발 계획이 없는 땅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갖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을 먼저 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의 땅이야라는 거죠. 근데 그 대한민국에 정말 전국적으로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개발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지자체에서 개발보다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정확하다라는 거죠. 국가가 투자하는 지역 중에서도 소비도시가 있고 행정도시가 있고, 소비도시, 행정도시가 있겠지만 또 경제도시, 산업도시를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시가 아니라 경제도시, 기업들이 투자하는 도시에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 산업의 특징들, 큰 시장을 포함 주는 게 하나가 뭐냐면 관광산업이에요. 그래서 경제도시만 있어서는 안 돼요. 경제도시와 관광지를 같이 끼고 있는 도시를 투자하셔야 한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고 시대에 맞는 투자 지역이고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물류체계가 아주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류의 핵심은 항만이에요. 항만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똑같은 경쟁력의 수심이 있으면 안 되고 가장 대한민국 그 나라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항만과 연결되는 철도망이 개발이 돼 있어야 하고요. 이걸 동시다발로 한다고 하면 정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항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어야겠죠.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이 네 가지가 경제도시면서 관광도시를 같이 겸해서 개발하면서 국가가 개발하고 네 가지 모든 교통 인프라가 동시다발로 개발하는 곳이라고 하면 정말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국제공항 하나만 개발해도 전국적인 땅값 거의 20% 상승하는 효과를 내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도시지역의 건축용지 들어간 엄청나게 많은 그 수익률, 배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항만과 도로와 철도와 공항을 같이 하면 이게 4개, 5배, 6배가 똑같은 지역이 다른 지역이 똑같은 개발을 한다 그러면 1배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가상세를 볼 수 있는 건 4개, 5개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5개, 4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새만금 부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와 지역까지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기가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이고 새만금에 매물이 없기 때문이어서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요거 2002 어떻게 제가 이거 여기까지 보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토지 투자할 때 세 번째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개발 계획이 있고 핵심 지역의 입지 요충지에 내 도로의 개발 계획에 제가 산 땅에 현재 도로도 있지만 이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는 도로. 그러면서 이게 핵심 요충 도로여서 절대 계획이 변할 수 없는 도로. 국가가 수립한 도로에 붙어 있는 도로면 더 좋겠고요.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가 국가가 내주는 도로 축으로 또 개발 계획을 하는데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전 지역을 다 도는 핵심 요충 도로에 붙어 있다. 그 도로는 정말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거죠. 왜? 내가 도로 있는데 내가 도로 붙은 땅을 샀는데 그 도로가 개발 계획이 있어서 도로가 확장하면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왕초보인데 토지 투자를 하는데 가장 안전하게 하는 건 제가 이거처럼 아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의 용도로 땅을 사야 하고 두 번째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용도의 땅을 사야 하고 두 번째는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게 국가 개발 계획으로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발하는 지역을 선별을 해야 하고 또 인프라가 신항만, 항만, 철도, 공항, 도로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는 거. 요즘은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앞으로 4차 산업의 트렌드가 뭐냐면 모든 도시가, 모든 국가가 스마트 국가가 돼야 하고 스마트 도시가 돼야만이 모든 도시가 교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도시로 개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필수 조건 스마트 도시 지역까지 체크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더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을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로의 지역에 도로에 붙은 땅인데 그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는 도로를 산다고 하면 더 빠른 거죠. 더 정확한 거고. 내가 산 땅인데 도로가 확장하니까 도로가 개발이 되게 되면 확장되면 당연히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설명드린 걸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 시간에 보여드렸던 용도. 우리나라 땅은 용도하고 지목으로 두 가지 표시를 하고 있어요. 지목은 현재 뭘로 쓰고 있냐라는 거고, 용도는 앞으로 개발할 때 무엇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이게 금수저냐 흙수저는 용도로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땅에 신분이 있다라는 표시로 해서 용도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렇게 그렇게 하실 때 고객님들이 이해를 많이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땅은 양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땅이 왜 개발이 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개발되는 돈 드는 땅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고요. 도시 외곽지 땅들은 그 도시지역을 돈 되는 땅 주변에 에워싸고 있어서 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땅이고 거의 보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땅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보시게 되면 이 땅이 용적률을 한번 잘 보세요. 용적률이 이 땅의 활용 가치가 나와 있는 건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도시 중심권에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지를 내가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용적률을 보시게 되면 용적률이 높을수록 도시 중심권에 있다라고 번화가에 있다. 인구와 상업과 업무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서울 사진입니다. 서울인데요. 서울 보시게 되면 핑크색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적률 100평 사면 130평, 1300평까지 질 수 있는 땅이 상업용지예요. 이 상업용지 핑크색이 우리나라의 100% 땅 중에서 0.3%밖에 안 돼요. 엄청 귀한 땅이죠. 이 상업용지, 여기 종로구와 중구 이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 인터넷으로 치고 들어가시면 빌딩 숲이 이루어진 곳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역이 이 핑크색 중심에 노란색, 노란색 중심에 그린색이 에워싸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서울은 도시지역으로만 형성되어 있지 비도시 지역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그 지자체 중에서. 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광주인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핑크색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죠. 노란색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거지예요. 그리고 또 일반 주거지도 있고 전용 주거지도 있죠. 그냥 집들, 주택들이 모여서 사는 곳도 있고 상가와 주거가 같이 되는 업무도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그래서 핑크색 주변은 항상 노란색이 에워싸고 있고 노란색을 살짝 벗어나서 이렇게 공업단지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 주변에 크게 에워싸고 있는 게 뭐죠? 노란색, 그린색이죠. 그린색. 이게 모든 도시에 다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이게 비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갈색 땅이 여기 조금씩 있죠. 갈색 땅. 이게 여러분들이 중개사분들이 추천해드리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봐봐요. 여기 도시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 면적은 돼야 하는데 계획관리 지역이 그런 면적을 갖고 있는 데도 없고 도로 요충지도 없어요. 이런 보시게 되면 핵심 도로들은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크게 돼 있지만 도시 중심권은 이렇게 핵심 도로가 에워싸고 있는 반면에 계획관리 지역 주변을 보시게 되면 큰 도로에 붙어 있는 계획관리 지역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입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핑크색, 노란색이 될 수 있는 입지, 그 지역들이 핵심 번화가가 시내권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다음 지역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대전이에요. 대전 보시게 되면 핑크색으로, 그리고 또 노란색이 에워싸고 있죠. 모든 도시가 이렇게 에워싸고 돼요. 자, 이 노란색은 주거지 땅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핑크색은 100평 사면 1300평까지 지는 땅이고 노란색 땅은 100평 사면 200평에서 250평, 350평까지 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색이 있는 거는 이거는 100평 사면 20평 건물 질 수 있는 땅이고요. 또 이 주변에 갈색 땅, 핵심 도로에 붙어 있지도 않죠. 이런 갈색 땅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런 용도의 땅은 40% 짓는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사야겠는가? 이제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보니까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이 서울의 종로구 쪽에 이 상업용지 중심으로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다 지도 보실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용도를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아까 보였던 서울. 여기 핑크색 보이시죠? 여기 핑크색. 여기 핑크색 지역에서. 이 핑크색 지역에서 제가 한번 어디를 볼까요? 요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을 볼까요? 초등학교 쪽이니까 요쪽을 한번 볼게요. 로드뷰를 켜고, 종로 3가? 이쪽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상업용지, 핑크색 땅이요.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건물들이 꽉 차 있죠. 지금 핑크색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아래 보시게 되면, 이쪽 보시게 되면 지도 위치. 주변이 다 핑크색이잖아. 상업용지.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지우고 지도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자, 주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 노란색 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노란색 땅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주거들이 있다라는 거죠. 집들이 밀집돼서. 여기는 상업용지가 되겠죠. 건물, 빌딩이 높은 거 보면요. 이렇게 집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 보면 다 노란색이잖아요. 이쪽으로 좀 더 가도 계속 집만 있잖아요. 그죠? 노란색 땅들의 특징. 여러분들 무슨 땅을 사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이 주변에 그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주거지도 있는 땅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삼거리니까요. 자, 지금은 자 공원 쪽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공원 시설이 돼 있네요. 무슨 공원이네요. 공원으로 돼 있고 여기 지금 얘가 노란 그린색을 보고 있잖아요. 주변이 그린색을 쭉 보고 돌리게 되면 이렇게 공원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고요. 자, 일단 노란색 쪽으로 가니까 바로 건물들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짓는 땅을 사야 돈이 되잖아. 이렇게 녹색이니까 공원 만들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떤 땅을 사야 하는지 제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도시 서울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로드뷰 잠깐 끄고요.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세종 여기 대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대전에서 또 핑크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핑크색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한번 로드뷰를 켜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된 핑크색이죠. 주변의 상업용지. 자, 주변 보세요. 어때요, 건물이? 도시가 빽빽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건물이 빽빽하게 형성이 돼 있죠.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이렇게 쭉 도시죠. 여기도 다 핑크색이잖아요.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상업용지예요. 자, 다시 주거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상업용지에서 벗어나서 여기는 2종이라고 써있는 건 아파트 단지예요. 자, 2종. 여기는 2종인데도 그냥 이렇게 빌라촌을 만들어 놨네요. 이제 여기는 1종이네요. 여기 아파트들 나오고요. 이게 주거지 노란색들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사야 하는지 좀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많이 없는데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주거지면서 핑크색, 그린색하고 같이 있는 곳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아이고 나와버렸네요. 다시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건축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 같이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싼 땅에 관점이 맞춰져 있고 평수 큰 것만 원하다 보면 외곽지 땅을 계속 사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입지예요. 평수가 작아도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넓고 많이 못 올라가면서 올라갈 이유가 없는 자리에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원이나 자연은 생산관리 지역들을 추천받는 분들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는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땅이 있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거는 고객님들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저의 관점은 이게 다고 이게 마지막 인생을 거신 분, 이 자금을 그런 분을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난 이게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하신 분들을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분들은 내가 1억이 여러분들의 투자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절씩 나눠서 여러분들이 사보고 싶은 땅도 사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걸 반드시 사시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땅도 사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도 사보고 싶은 땅도 사보시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요 지금
땅이 매물이 전체적으로 없어요. 시장 조사 해보신 분이 다 입을 모아서 하는 게 땅이 없다라는 거 맞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개 추천받아서 공인중개사한테 몇 개 추천받아서 하시는 거하고 전체 매물을 맨날 보고 체크해서 거기에서 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최고의 날에 최고의 매물을 최고의 고객님 조건에 맞게끔 투자할 수 최적화되게끔 투자할 수 있도록 우량 매물을 추천해 드리는 게 제가 전문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하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회가 없어요. 특히나 소액을 갖고 계시면 단필지로 단독 소유 등기를 갖고 싶으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가장 빨리 당길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